태양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2003년 가을에 태양은 210억 개의 원자폭탄과 맞먹는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열로 가득 찬 입자들이 초당 950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는 해일이 발생했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태양 폭풍 중 하나였습니다. 이 폭풍은 지구에 도달했고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를 강타해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선의 가장 보호된 장소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전력은 끊기고 통신은 두절되었으며 비행기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비록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폭풍은 태양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기후, 음식, 우리의 몸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태양의 대기 속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 행성과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은 태양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을까요? 가장 위험한 우주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어막을 잃게 될까요? 기술에 의존하는 우리 문명은 초대형 태양 폭풍을 견딜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 영향이 너무 심각해 재앙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초대형 태양 폭풍은 언제 발생할까요? 태양 3, 2, 1 발사. 2008년 가을 네이사는 태양의 영향력을 연구하기 위해 아이벡스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벡스는 태양이 태양계의 가장 먼 곳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임무의 일환으로 태양이 우리 태양계와 우리 행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또 다른 시도입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빛과 열을 제공합니다. 태양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주위를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며 우주 속의 우리 동네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태양은 우리의 거리이며 우리의 동네입니다. 태양의 상태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은 다른 모든 행성의 아버지이며 이들 행성은 태양의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어떻게 진화할지 그리고 그것의 끊임없는 변화가 지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주와 그 우주를 구성하는 별들을 이해하고 싶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40, 50년 동안 태양에 대해 과거 전체 역사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이 황금기는 독특한 임무에서 비롯되었으며 태양의 모습을 지구 대기에서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그 지역은 8분 동안 맑게 유지될 것입니다. 1973년 스카이랩은 인간이 탑승한 최초의 우주 정거장이었으며 지구에서 촬영된 태양의 가장 뛰어난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임무들의 조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개의 우주 탐사선이 태양을 스캔하고 연구하고 있으며 이는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입니다. 우주에서 태양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태양을 다르게 그리고 다양한 파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극자외선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또한 태양의 층을 분석하고 태양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장은 다른 온도를 의미하며 일부 구조물은 특정 파장에서 더 잘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헬리오지진학이라는 기법을 통해 태양 내부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법은 태양의 진동을 사용해 내부 활동을 연구합니다. 태양은 고체가 아닌 거대한 가스 구체이므로 진동합니다. 그 진동 주파수를 측정하면 내부 구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카메라와 컴퓨터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태양을 관찰하면 층을 볼 수 있으며 난류가 층을 만들고 흐름을 일으킨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태양에 보이지 않는 면을 상상할 수 있으며 헬리오지진학을 통해 태양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 발생하는 태양 플레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우주 탐사선들은 결코 태양을 관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며 덕분에 연구자들은 이 별의 큰 미스터리를 연구하고 상당 부분을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은 은하수에 있는 2천억 개 이상의 별 중 하나이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태양은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이는 지구 둘레를 4,000번 도는 거리와 맞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지구에 도달하는데 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태양은 45억 년 동안 존재해왔으며 앞으로 10억 년에서 11억 년 더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적으로 태양은 중간 크기의 별이며 외소성으로 분류되지만 그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태양의 지름은 140만 킬로미터이며 태양 안에 지구 크기의 행성을 1300만 개나 넣을 수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계 질량의 99.8%를 차지하며 지구보다 30만 배 더 무겁습니다. 거의 전부가 초고온 가스와 전자기, 플라즈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계 행성들이 우주로 흩어지는 것을 막을 만큼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제안한 대로
태양은 철의 중력 주먹으로 태양계 중심에서 행성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모델은 태양을 태양계 중심에 두고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지구가 중심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태양이 우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태양은 우주에서 죽어간 수많은 별들에서 나온 먼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태양과 태양계도 오래전 빅뱅 시기의 수많은 별 세대의 잔재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은 태양계의 에너지원입니다. 태양 중심의 온도는 1500만 돼 이르며 모든 것의 원동력입니다. 태양 중심에서 핵융합 과정이 일어나며 이 과정은 빛과 입자를 방출합니다. 매초 태양에서 방출되는 빛은 100만 개의 원자폭탄과 맞먹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태양은 접촉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중요한 우주적 우연의 일치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태양의 빛은 광자라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태양 중심에서 태어나 대류 흐름을 통해 태양의 방사 및 대류 영역을 지나 이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 외부의 가변적이고 격렬한 영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태양의 외부 영역은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구, 즉 태양의 표면은 지구와 같은 단단한 표면이 아닙니다. 태양은 모두 가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광구의 온도는 5500도입니다. 광구 위에는 조금 더 뜨거운 얇은 층이 있는데 이를 색구라고 합니다. 이는 광구보다 더 뜨겁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광구에서 색구로 넘어가면 온도가 상승하고 마지막 3번째 층인 코로나에 도달하면 온도가 더욱 상승합니다. 색구 위에는 수백만 도에 이르는 넓은 영역이 있으며 이를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태양은 끊임없는 에너지 흐름을 만들어내며 이를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태양풍은 끊임없이 불며 에너지를 태양계 전체로 분산시키고 태양계 경계 너머로도 확장됩니다. 태양계 행성들 사이의 공간은 비어있지 않으며 입자와 빛의 광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양풍이 태양에서 멀어질 때 태양의 중력은 모든 것을 일정한 거리에 유지합니다. 해성을 예로 들어보면 모든 해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를 돌며 태양의 작용으로 인해 꼬리를 갖게 됩니다. 얼마 전 과학자들은 최악의 태양 폭발 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코로나의 한 영역에서 방출된 태양 에너지가 해성의 꼬리를 잘라냈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해성과 충돌하여 꼬리를 잘라낸 것입니다. 그 후 해성은 새로운 가스, 플라즈마, 먼지로 꼬리를 다시 형성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는 태양풍이 태양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며 다른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태양에서 방출된 것은 태양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태양 연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우주적 우연의 일치 덕분에 태양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개기일식입니다. 개기일식은 우리가 보기에는 달이 태양과 일직선으로 정렬되어 광구를 가리는 현상입니다. 이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개기일식 동안 태양의 빛이 거의 차단되며 하늘은 짧은 순간 동안 어두워집니다. 수천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이러한 어둠이 발생합니다. 하늘을 보면 검은 그림자가 하늘에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 속도는 시속 수천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경이로운 장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일식의 신비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게는 일식이 태양의 외곽층인 코로나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코로나는 태양의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이며 그 에너지는 태양계를 넘어선 곳까지 방출됩니다. 태양계는 코로나로부터 에너지를 받습니다. 즉, 태양의 대기인 코로나는 모든 행성을 덮고 있습니다. 소호로 불리는 태양 및 헬리오스페어 관측소를 건설한 엔지니어들은 우주 탐사선에 인공 일식을 설치했습니다. 이 장비는 코로나 그래프라고 불리며 자연 일식과 마찬가지로 태양 광선을 차단하여 과학자들이 태양 코로나의 높은 온도의 원인이 무엇인지 탐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적인 태양의 표면인 광구의 온도는 5500도이지만 코로나의 온도는 수백만 도에 이릅니다. 난로에서 멀어질수록 더 춥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태양의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태양의 중심에서는 매초 약 700만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어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에너지는 빛, 즉 광자로 변환됩니다. 태양 중심부는 매우 뜨겁고 수백만 도에 달합니다. 이곳에서 온도는 매우 높아 수소의 양성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헬륨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광자는 태양의 외곽으로 향하면서 여러 차례 흡수되고 재흡수됩니다. 이 흡수와 재흡수 과정은 150만 년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광자가 태양 내부에서 벗어나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8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사이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태양의 세계를 뒤로 남깁니다. 태양의 표면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며 플라즈마와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는 고리인 코로나 루프가 태양을 가로질러 이동합니다. 한편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어두운 영역 또는 흑점이 있습니다. 흑점의 온도는 약 4000도로 주변보다 더 낮습니다. 이러한 흑점은 태양 표면에서 가장 추운 지역으로 주변보다 더 적은 빛을 방출합니다. 만약 흑점을 태양에서 분리해 하늘에 놓는다면 그것은 보름달만큼 밝게 빛날 것입니다. 태양의 표면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며 플라즈마와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는 고리인 코로나 루프가 태양을 가로질러 이동합니다. 한편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어두운 영역 또는 흑점이 있습니다. 흑점의 온도는 약 4000도로 주변보다 더 낮습니다. 이러한 흑점은 태양 표면에서 가장 추운 지역으로 주변보다 더 적은 빛을 방출합니다. 만약 흑점을 태양에서 분리해 하늘에 놓는다면 그것은 보름달만큼 밝게 빛날 것입니다. 흑점은 표면에 나타나기 전에 태양 내부에서 비롯되며 이는 태양의 복잡한 회전에서 비롯됩니다. 태양은 고체 물체처럼 회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적도 근처에서 더 빨리 회전하고 극지방에서 더 천천히 회전합니다. 이는 흑점의 형성을 유발하는 차등 회전이라고 불립니다. 이 과정에서 태양 내부의 물질이 다른 속도로 움직여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즉, 수백만 개의 자기장 선이 서로 뒤얽히게 됩니다. 태양 내부에서 자기장이 꼬여 마치 고무밴드처럼 비틀리고 이는 압력을 만들어 자기장이 표면으로 떠오르며 결국 표면을 뚫고 나와 흑점이 형성됩니다. 자기장이 떠오르면 내부에 뜨거운 플라즈마가 올라오는 것을 방해하여 그 결과로 흑점이 나타납니다. 이 흑점들이 꼬이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흑점이 여기와 저기에서 나타나고 그 둘을 연결하는 자기장이 비틀리면 마치 고무밴드가 튕겨나가듯이 큰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태양의 플레어와 폭발의 경우 이러한 자기장의 비틀림이 큰 에너지 방출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기장은 태양 표면의 극적인 형성을 유발하며 폭발과 돌출 현상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태양의 플레어가 발생하며 이러한 자기장의 파괴는 태양계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장은 코로나의 온도가 태양 표면보다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 중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장이 코로나를 가열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자기장 내에서의 파동이 태양 표면 아래의 에너지를 코로나로 전달하여 그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 새벽을 의미하는 히노데 우주 탐사선은 2006년에 발사되었으며 자기장과 코로나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히노데는 코로나의 가열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파동 중 하나를 포착했습니다. 알펜 파동은 플라즈마, 즉 자기장에 의해 위협받는 이온화된 가스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알펜 파동은 태양 내부에서 코로나로 에너지를 운반할 수 있으며 이 에너지가 코로나를 가열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태양 내부에서 오는 괴너지 알펜 파동은 태양 표면에 도달하여 자기장의 진동과 함께 코로나 주변의 플라즈마를 움직이며 마찰을 통해 열이 발생합니다. 이 코로나에서 방출되는 열이 우주를 가열하며 태양계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태양은 늘 똑같아 보이지만 지구와 마찬가지로 태양도 계절이 있습니다. 태양 최소기와 최대기 두 가지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술 및 기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태양 최소기에서 최대기로의 변환 기간을 태양 주기라고 하며 이는 평균적으로 11년에 걸쳐 태양 활동이 최대에 이르고 다시 시작되는 주기입니다. 태양 활동 주기의 주요 지표는 표면에 나타나는 흑점의 수입니다. 태양 최소기 동안에는 흑점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태양 활동이 제한됩니다. 최대기 동안에는 흑점이 많이 나타나며 태양의 에너지가 더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흑점이 많이 나타날 때는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이 자주 발생하며 이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지구 환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 대기로 둘러싸여 있으며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우주 날씨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정확한 우주 기상 예보를 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매우 복잡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 태양은 특히 최대기 동안 매우 불안정합니다. 최대기 동안에는 태양 폭풍이 자주 발생하며 코로나의 자기장이 매우 복잡해지고 심지어 극지방 근처에서도 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기 동안에는 여러 번의 플레어와 폭발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양 플레어와 흑점 근처의 에너지 방출은 빠르고 강력하게 공간에 떨어질 수 있으며 몇 분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레어는 10억 톤의 다이너마이트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태양 플레어는 작은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주변의 가스를 1000만 도 이상으로 가열합니다. 플레어는 매우 빠르게 에너지를 방출하며 입자를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시킵니다. 가장 강력한 태양 플레어의 입자들은 15분 안에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풍이 우주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은 코로나 질량 방출과 함께 나타납니다. 이 거대한 폭발은 우주 공간으로 10억 톤의 초고온 가스와 플라즈마를 방출합니다. 코로나 질량 방출은 태양이 막대한 질량과 에너지를 방출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막대한 질량과 에너지가 태양에서 초당 60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뜨거운 가스와 자기장의 거품을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며 충격파를 생성합니다. 이들은 태양풍을 일으키며 우주 날씨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소호 탐사선은 태양이 우주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일명 헤일로 효과입니다. 이는 코로나 질량 방출이 태양의 가장 큰 폭발을 지구로 향하게 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2003년에 강력한 태양 폭풍에서 발생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폭발 후 소호는 태양에서 방출된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진 입자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호의 카메라가 과부하되어 이미지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일종의 눈 같은 것이며 반짝이는 눈송이처럼 보이는 입자들이 코로나 질량 방출에 의해 가속된 입자들이 소호의 카메라와 충돌한 것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태양 폭풍은 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몇 초 만에 그들은 지구에서 1년 동안 받는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이나 화성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려면 이러한 코로나 질량 방출과 태양 폭풍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방출된 입자들은 매우 위험하며 우주 비행사에게는 너무나도 높은 방사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태양 폭풍은 우주 비행사와 인공위성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로 향하는 입자들은 지구 자기장과 접촉하여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이 지구의 자기장과 접촉하면 마치 종을 울리듯 소리를 내며 울립니다. 자기장이 움직일 때는 물리학적으로 전류가 생성되므로 지구 대기권의 외곽에서 전류가 생성되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류는 지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GPS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며 통신을 방해하고 라디오 송출을 중단시키며 휴대전화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질량 방출은 지구로 수많은 입자를 방출하여 일부가 지구의 자기장에 들어가 전력망에 전자폭풍을 일으켜 정전과 단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태양 폭풍은 과도한 라디오 간섭을 일으키고 방사선 수치를 높여 북극 근처를 비행하는 항공기가 경로를 다시 계산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의 태양 폭풍은 매우 강력했지만 2859년에 리차드 캐링턴 천문학자가 목격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슈퍼플레어였습니다. 슈퍼플레어는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육안으로 플레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엄청난 플레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신주의 일부는 전기가 없이도 작동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생애에 그런 플레어를 다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태양은 때때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그런 태풍을 맞는다면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수백만 명이 몇 달 동안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전력 인프라, 전력 공급 시스템이 무력화될 것이며 변압기가 고장나 전 세계 인구의 많은 부분이 몇 달 동안 전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금액의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겠지만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양을 연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 날씨라는 새로운 분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주 비행사에게 태풍이 언제 올지 알려주고 그들이 안전한 장소로 피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보호하고 전력 회사들은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알게 되어 발전소가 손상을 덜 입도록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006년에 발사된 스테러 태양-지구 관계 관측소 임무 이후 태양 폭풍을 예측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쌍의 탐사선은 태양을 3차원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태양의 질량 방출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측면에서 볼 수 있어 속도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는 스테러 탐사선들이 태양의 양쪽에 위치하여 나사가 태양을 360도 전방위로 볼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태양의 반대편에서 오는 것을 지구에 도달하기 전에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이러한 폭풍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태양 최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날씨의 온도를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기의 다른 기간, 즉 태양 최소기의 기간도 자체의 위험이 있습니다. 흑점수가 줄어들 때 지구의 기온도 떨어집니다. 2008년은 한 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흑점을 기록했습니다. 그해 266일 동안 흑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08년은 흑점 최소기에 도달했지만 흑점수가 증가해야 할 시점에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흑점 최소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전의 흑점 최소기 기간 동안 지구의 온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때때로 흑점 활동 주기가 거의 사라지거나 약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1650년에서 1700년 사이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 흑점이 약 50개밖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같은 기간 동안 보통 수천 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흑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마운더 최소기라고 부르며 그 당시 지구의 온도가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몇십 년 동안 소빙하기가 발생했습니다. 태양 대기가 지구를 감싸고 있어 치명적인 우주 광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힘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동시에 우리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지구에서의 삶은 태양과 매우 가까운 위치 덕분에 가능하지만 이는 부분적으로 오존층 덕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오존층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지구가 오존층의 대부분을 잃게 된다면 태양의 자외선 방사선이 대기권을 통과해 지표면에 도달할 것입니다. 태양의 자외선 광선이 지구의 기본적인 식량 사슬을 빠르게 제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식물을 잃게 될 것이며 이후에는 동물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외선이 대량으로 도달한다면 지구의 생명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바로 태양이 우리를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위험을 안겨줄 수 있는 감마선 폭발입니다. 감마선 폭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방사선 플래시이며 엄청나게 강력하고 빠릅니다. 감마선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현상으로 태양이 평생 방출할 에너지를 몇 초 만에 방출할 수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거대한 별이 죽을 때나 별들이 충돌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며 예를 들어 거대한 별이 블랙홀과 충돌할 때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하루에 한 번씩 어딘가에서 발생하며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약 8,000년 빛의 거리에 있는 사수자리 사기타리우스 별자리에 위치한 WR10이라는 별은 감마선 폭발의 잠재적인 폭탄으로 간주됩니다. WBR104는 두 개의 별이 서로 회전하는 이중성계로 이들은 약 8개월마다 한 번씩 공전합니다. 그중 하나는 초신성으로 변해 감마선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감마선 폭발은 지구를 향해 발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감마선 폭발이 지구를 향해 발사된다면 이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매우 강렬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이는 10초에서 20초 동안 지속되지만 그 결과 오존층의 50% 이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백만 년 전에 발생한 대량 멸종이 감마선 폭발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시에는 바다에만 생명이 존재했으며 자외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면 가까이에서 살아가던 플랑크톤과 해양 생명체들은 자외선으로 인해 사라졌으며 이는 식량 사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큰 위협은 과학자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관찰한 현상, 즉 태양풍의 세기가 20%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풍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입자의 지속적인 흐름으로 태양 코로나의 자기장을 우주로 방출합니다. 이는 질량 방출이나 태양 플레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태양풍은 계속해서 불어옵니다. 태양풍은 태양계 밖으로 나아가 플루토보다 훨씬 더 먼 곳까지 도달하며 태양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헤리오스피어는 태양풍이 우주 공간과 충돌하는 곳에서 형성되는 보호막입니다. 이 보호막은 태양과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으며 지구를 우주 광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헬리오스피어가 수축하고 약화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지난 25년 동안 태양풍의 압력이 감소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헬리오스피어가 축소되었습니다. 약해진 헬리오스피어는 지구가 우주 광선과 우주 방사선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만약 태양풍이 감소하면 헬리오스피어가 축소되어 우주 광선이 태양계로 들어오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실제로 지구 주변의 우주 광선의 전자 수가 20% 증가했습니다. 태양풍이 20%에서 30% 감소했기 때문에 우주 광선의 전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대기와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행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중 보호막이 존재합니다. 수십억 년이 지나며 태양과 지구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 지구에서 생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태양계는 적절한 온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양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충분한 빛과 열,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태양은 지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태양은 지구의 에너지원으로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지구를 따뜻하게 합니다. 태양은 우리 기후를 조절하며 지구 환경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태양은 기본적으로 우리 배터리이며 지구의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식물은 태양의 에너지를 광합성을 통해 이용하여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인간과 동물은 이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 연료조차도 태양으로부터 기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균형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며 이 에너지가 결국 화석 연료로 변형됩니다. 화석 연료를 연소할 때마다 우리는 수백만 년 전에 저장된 태양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구 대기권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화석 연료를 태워버린다면 지구의 대기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온실 효과의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톤의 고대 태양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은 지구 대기의 자연적인 균형을 깨뜨리고 있으며 이는 온실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온실 효과는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여 해빙이 가속화되고 해 수면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현재 태양이 매일 제공하는 에너지를 더 많이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태양은 86조 메가와트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이는 지구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와 같은 양입니다. 이러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인공위성의 크기는 55에서 65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태양 에너지를 24시간 동안 수집하여 지구로 전송합니다. 나사는 아직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우주에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의 발전은 지구의 기술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반도체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태양 에너지는 간접적으로 풍력 발전에도 사용되며 이는 태양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고대 과정인 광합성을 모방하려는 시도입니다. 연구자들은 자연의 원리를 모방하여 시금치와 같은 식물에서 전기를 생성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시금치의 분자를 이용해 태양 전지 샌드위치를 만들어 태양광에 노출될 때 전자를 이동시켜 전류를 생성합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현재 태양이 제공하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태양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 지구, 심지어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모두 같은 곳에서 왔습니다. 즉, 수십억 년 전 죽어간 별들의 잔해인 우주 먼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별들이 죽었듯이 언젠가 태양도 죽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약 50억 년 후 태양은 훨씬 더 밝고 커지며 그 힘이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태양의 수명이 다할 때가 되면 태양은 핵융합으로 수소를 모두 소모하게 되고 이 시점에서 태양은 붉은 거성으로 팽창할 것입니다. 태양이 팽창하면 태양계의 궤도가 확장될 것이며 지구와 그 주변의 모든 것이 태양의 영향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태양의 외곽층이 점진적으로 방출되며 태양은 서서히 축소되어 백색 외성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백색 외성은 천천히 식어가며 마침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태양의 죽음은 태양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태양의 팽창이 지구를 삼키지 않더라도 지구의 궤도는 변화하여 과열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구의 표면은 결국 타버릴 것이며 지구는 살기 적합한 곳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이 붉은 거성으로 변하면서 점점 더 밝아지면 지구는 끓어오르는 물처럼 뜨거워질 것이며 바다도 증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태양이 백색 외성으로 축소되면 지구는 서서히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수십억 년 후의 일이며 인간이 우주로 나아가 새로운 장소를 찾게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언젠가 그것을 거두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사라지겠지만 그 안의 모든 것은 여전히 살아남아
새로운 세대의 별과 행성을 형성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로 시작되었고 그 별의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별의 먼지로 시작되었고 언젠가는 다시 별의 먼지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개념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끝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을 상상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모든 것이 중력에 의해 다시 하나로 모여 붕괴하는 빅 크런치 이론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주는 끝없이 팽창하지 않고 결국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론으로는 빅 프리즈 또는 열적 죽음이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며 모든 별과 은하가 결국 소멸하고 우주는 점점 더 차갑고 고립된 곳이 될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결국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고 우주는 아무런 활동도 없는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빅 립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결국 모든 물체, 심지어 원자 자체까지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주의 끝이 극도로 폭력적이고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이론들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 즉 빅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그 끝이 어떻게 될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우주가 끝나기까지는 아직 수십억 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모두 가설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에 대한 탐구는 과학계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될 것입니다. 우주의 끝에 대한 또 다른 이론은 빅 슬립, 빅 슬럽입니다. 이 이론은 만약 진공 붕괴가 일어난다면 우주 전체가 아주 빠르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공 붕괴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법칙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진공 붕괴가 일어난다면 새로운 형태의 진공 상태가 우주를 급격히 확장시켜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이는 아주 갑작스럽게 그리고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치명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론들은 우주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각각의 이론은 우주의 운명에 대한 다른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처럼 다양한 시나리오를 연구하며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끝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거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종말에 대한 이러한 이론들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지의 영역에 남아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발견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주의 끝이 어떻게 다가오든 우리는 우주의 일부분으로서 그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우주를 탐구하고 그 비밀을 밝혀내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그 끝에서조차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상상하며 우주의 종말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십억 년 후에나 일어날 것이며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 끝날지를 계산하는 것은 전 세계 천체 물리학자들의 과제입니다. 그 결과는 무시무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중력이 우주를 다시 잡아당겨 원래의 크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 가득한 풍선을 놓았을 때처럼 우주가 자신의 원래 크기로 돌아가는 빅 크런치입니다. 이는 우주가 거대한 불덩어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 서로에게 다시 끌려오며 붕괴할 것입니다. 이는 매우 극적인 장면일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빅 프리즈, 빅 프리즈입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며 모든 별들이 타버리고 결국 우주는 차가워지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는 슬픈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며 점점 더 차갑고 고립된 곳이 되어갈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매우 극적인 빅 립, 빅 립입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점점 빨라져 결국에는 마지막 원자까지 찢어질 것입니다. 이는 매우 드라마틱한 끝입니다. 우주가 팽창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주의 구조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주의 끝은 극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끝이 어떻게 될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시작은 여기 캘리포니아의 파사데나에 위치한 윌슨산 관측소에서 밝혀졌습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통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블의 발견은 우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우주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진화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빅뱅 이론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빅뱅은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이 아주 작은 점에서 폭발적으로 시작된 순간입니다. 빅뱅은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으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주가 빅뱅 이후 팽창해 왔다면 결국 그 팽창이 멈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중력이 모든 것을 다시 잡아당겨 우주를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어떻게 끝날까요? 중력이 우주를 다시 잡아당겨 빅 크런치를 일으킬까요? 아니면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며 빅 프리즈로 끝날까요? 우주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을 이해하려면 과학자들은 시작을 이해해야 합니다.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은 윌슨산 관측소에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주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허블의 발견은 빅뱅 이론을 탄생시켰습니다. 빅뱅은 우주가 하나의 작은 점에서 폭발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우주의 팽창이 시작되었다면 언젠가 그 팽창이 멈추고 중력이 우주를 다시 끌어당겨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중력만으로는 우주의 팽창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더 빠르게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에너지를 다크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다크 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으며 그 끝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별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차갑고 어두워지며 마침내 빅 프리즈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빅 크런치와 빅 프리즈 외에도 우주의 종말에 대한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빅 립 이론은 다크 에너지가 우주를 너무 빠르게 팽창시켜 결국 모든 물질이 찢어질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연구를 통해 그 비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올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와 우리의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하나의 작은 점에서 폭발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에드윈 허블의 발견 이후 과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며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팽창이 언제 멈출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중력만으로는 이 팽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과학자들은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게 하는 다크 에너지라는 힘이 존재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크 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며 우주의 끝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주의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우주가 끝없이 팽창하다가 모든 것이 얼어붙고 결국 차갑고 어두운 공간으로 남게 되는 빅 프리즈, 빅 프리즈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다크 에너지가 우주를 너무 빠르게 팽창시켜 모든 물질이 찢어지게 되는 빅 립입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으며 그 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우주의 종말 시나리오를 연구하며 우주의 끝이 어떻게 올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이러한 이론들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지의 영역에 남아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발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는 그 끝에서조차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우주의 끝에 대한 또 다른 시나리오는 빅 크런치입니다. 이는 우주의 팽창이 중력에 의해 멈추고 모든 물질이 다시 모여 압축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우주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며 이 과정에서 우주 전체가 붕괴하게 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결국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며 다시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빅 프리즈와 빅 립 같은 시나리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며 모든 것이 점점 더 멀어지고 차갑고 고립된 상태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우주는 결국 별들이 타버리고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냉각되고 어두운 공간만 남게 됩니다. 빅립 이론에서는 다크 에너지가 우주를 너무 빠르게 팽창시켜 결국 원자와 같은 작은 입자들까지도 찢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우주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주의 끝이 어떻게 다가올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연구를 통해 그 비밀을 풀어가고 있으며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에 대한 이러한 이론들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지의 영역에 남아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발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는 그 끝에서조차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우주의 종말을 예측하는 것은 과학자들에게 여전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으며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연구하며 우주의 운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다가 결국 모든 별들이 사라지고 우주가 차갑고 어두운 상태로 변해가는 빅 프리즈, 빅 프리즈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빅 립, 빅 립으로 다크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켜 결국 모든 물질이 찢어져 버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우주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우주와 우리의 존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는 사실은 우주의 미래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낳았습니다. 에드윈 허블의 1929년 발견으로 우리는 우주가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빅뱅 이론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하나의 작은 점에서 시작되어 폭발적으로 팽창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면 언젠가 그 팽창이 멈추고 모든 물질이 다시 모여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빅 크런치, 빅 크런치입니다. 우주가 팽창을 멈추고 모든 물질이 중력에 의해 다시 모여 우주는 거대한 불덩어리로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빅 프리즈, 빅 프리즈와 빅 립, 빅 리프 같은 다른 시나리오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빅 프리즈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여 모든 것이 차갑고 고립된 상태로 변하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모든 별들이 타버리고 우주는 냉각되어 어두운 공간만 남게 됩니다. 빅 립 이론에서는 다크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너무 빠르게 가속화하여 결국 원자 같은 작은 입자들까지 찢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우주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주의 끝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다가올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가 우주와 우리의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주는 그 끝에서조차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우주의 팽창이 시작되었다면 그 팽창이 언젠가 멈출 것이라는 이론은 빅 크런치, 빅 크런치로 이어집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팽창하다가 중력의 힘으로 인해 수축하게 되어 결국 모든 물질이 하나의 점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빅 프리즈, 빅 프리즈와 빅 립, 빅 립 S 같은 다른 시나리오들을 더 선호합니다. 빅 프리즈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면서 모든 것이 점점 더 멀어지고 차갑고 어두운 공간만 남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우주의 에너지는 점차 사라지고 모든 별들이 타버린 뒤 우주는 냉각되어 어두운 공간만 남게 됩니다. 빅 립 이론에서는 다크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너무 빠르게 가속화하여 결국 원자 같은 작은 입자들까지 찢어지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주가 극도로 폭력적이고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주의 끝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통해 그 비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에 대한 이러한 이론들은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발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끝이 어떻게 다가올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우주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는 그 끝에서조차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는 것은
곧 우주의 종말이 언젠가는 다가올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다크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면서 우주가 점점 더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빅 프리즈, 빅 프리즈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면서 모든 것이 차갑고 고립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별들이 타버리고 우주는 점점 더 냉각되어 어두운 공간만 남게 됩니다.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고 우주는 죽은 상태로 변할 것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빅 립, 빅 립입니다. 이 이론은 다크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켜 결국 모든 물질이 원자 단위로 찢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우주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급격한 방식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다크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분해되고 결국 우주 자체가 파괴될 것입니다. 반면에 빅 크런치, 빅 크런치라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팽창이 중력에 의해 멈추고 모든 물질이 다시 모여 압축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주는 다시 하나의 점으로 축소되며 이로 인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에 대한 이러한 이론들은 여전히 과학자들 사이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주의 끝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우주와 우리의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는 그 끝에서조차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우주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과학자들에게 여전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 팽창이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점점 차가워지고 어두워지는 빅 프리즈, 빅 프리즈 시나리오에서는 우주의 모든 별들이 결국 연료를 소진하고 우주는 더 이상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우주는 한없이 차가워지고 모든 것이 멈춘 상태로 고립될 것입니다. 또한 빅 립, 빅 립 시나리오에서는 다크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켜 모든 물질이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원자와 같은 작은 입자들까지도 찢어져 우주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빅 크런치, 빅 크런치 시나리오에서는 우주의 팽창이 중력에 의해 멈추고 모든 물질이 다시 모여 압축됩니다. 결국 우주는 하나의 점으로 수축되며 다시 폭발하여 새로운 빅뱅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의 종말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아직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다가올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우리가 우주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주는 그 끝에서조차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우주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 우주의 끝을 예측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이론 중에는 빅 프리즈, 빅 프리즈, 빅 립, 빅 립, 그리고 빅 크런치, 빅 크런치와 같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빅 프리즈는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면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고 우주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어두워지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별들이 모두 사라지고 우주는 완전히 냉각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빅 립 이론은 다크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여 결국 원자와 같은 작은 입자들까지도 찢어져 버리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우주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급격한 방식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빅 크런치 시나리오는 우주의 팽창이 멈추고 중력에 의해 모든 물질이 다시 하나로 모여 압축되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 우주는 다시 하나의 점으로 수축하게 되며 또 다른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여전히 연구 중이며 과학자들은 더 많은 데이터와 관찰을 통해 우주의 끝이 어떻게 될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끝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주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는 그 끝에서조차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 프리즈, 빅 프리즈 시나리오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모든 것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결국 모든 별들이 타버리고 남은 것은 어둡고 차가운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것이 멈추고 더 이상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으며 우주는 완전히 죽은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다른 시나리오로는 빅 립, 빅 립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다크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여 결국 모든 물질이 원자 단위로 찢어지게 된다고 예측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분해되며 이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급격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빅 크런치라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주의 팽창이 중력에 의해 멈추고 모든 물질이 다시 하나로 모여 압축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결국 우주는 하나의 점으로 축소되며 이로 인해 또 다른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여전히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의 중이며 우주의 미래에 대한 예측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연구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주가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주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깊어질 것입니다. 우주가 팽창을 멈추고 중력에 의해 다시 수축하게 될 경우 이 시나리오는 빅 크런치라고 불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의 모든 물질은 다시 하나로 모여 압축되며 결국 하나의 점으로 수축됩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는 우주가 끝나지 않고 새로운 우주가 탄생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끝없는 순환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나리오로는 빅 립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다크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여 모든 물질이 점점 더 빠르게 서로 멀어지게 하다가 결국 원자와 같은 작은 입자들까지 찢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우주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급작스러운 방식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빅 프리즈 시나리오에서는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면서 점점 더 차가워지고 별들이 타버리며 남은 것은 어둡고 차가운 우주입니다. 결국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며 우주는 완전히 냉각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우주가 더 이상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멈춘 채로 고립된 상태로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종말에 대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우리가 우주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주는 그 끝에서조차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우주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 우주의 끝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크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여 우주가 점점 더 빠르게 확장되는 것을 관찰한 결과 우주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빅 프리즈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모든 것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결국 별들이 모두 타버리고 남은 것은 어둡고 차가운 우주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고 우주는 완전히 냉각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빅 립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다크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여 모든 물질이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게 되고 결국 원자와 같은 작은 입자들까지도 찢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경우 우주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급작스러운 방식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빅 크런치라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주의 팽창이 중력에 의해 멈추고 모든 물질이 다시 하나로 모여 압축됩니다. 결국 우주는 하나의 점으로 축소되며 그 이후 또 다른 빅뱅이 일어나 새로운 우주가 탄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와 같은 이론들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과학자들은 더 많은 연구와 데이터를 통해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다가올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끝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주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는 그 끝에서조차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빅 프리즈는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면서 모든 것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결국 별들이 타버리며 우주는 어둡고 차가운 공간만 남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우주는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더 이상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빅 립 시나리오에서는 다크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여 모든 물질이 원자 단위로 분해될 때까지 계속해서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우주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급격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빅 크런치 이론은
우주의 팽창이 멈추고 중력에 의해 모든 물질이 다시 하나로 압축되어 결국 하나의 점으로 수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우주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가 우주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주는 그 끝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우주는 그 끝에서조차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우주의 종말을 예측하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우주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재의 과학적 이해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억 8천 년 전에 빅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며 이 팽창이 계속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변화가 있을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우주의 운명은 다크 에너지와 다크 매터의 역할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다크 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다크 매터는 중력을 통해 우주를 함께 묶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힘의 균형에 따라 우주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를 통해 이러한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주의 종말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지만 과학자들의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우주와 우리의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주의 운명에 대해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빅 프리즈, 빅 프리즈, 빅 립, 빅 크런치, 빅 크런치 등은 모두 과학자들이 제안한 이론들입니다. 우주의 종말에 대한 예측은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남기고 있으며 우주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의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주의 시작부터 종말까지의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우주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우주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주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우주의 이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며 새로운 발견들은 우리의 지식의 경계를 넓혀갈 것입니다. 우주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지만 이는 우리가 우주를 더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주의 끝에서조차 우리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으며 그 과정에서 얻는 교훈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빅 프리즈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결국 모든 별들이 타버리고 우주는 차갑고 어두운 상태로 남게 될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이와 달리 빅 립 시나리오에서는 다크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여 모든 물질이 원자 단위로 찢어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빅 크런치 시나리오는 우주의 팽창이 멈추고 중력에 의해 우주의 모든 물질이 하나로 압축되어 결국 또 다른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든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이 다가올 때 이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이론들을 검토하며 우주의 미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지식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발견들은 우리가 우주와 우리의 위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주의 끝에서조차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가 우주를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주가 끝나면 모든 것이 소멸되고 어떤 형태로든 재탄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주의 운명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과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인 시나리오들은 모두 우리의 현재 이해에 기초한 것이며 실제로 우주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주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한 더 나은 예측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주가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순간에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는 방식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우주와 우리의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우주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더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떤 교훈을 얻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주제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우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은 우주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주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의 존재와 우주에서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더라도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가능성을 탐구하며 우주의 미래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주가 끝나는 방식 중 하나는 빅 프리즈, 빅 프리즈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면서 온도가 점점 더 낮아지고 결국 모든 별들이 타서 없어지며 우주는 차갑고 어두운 상태로 남게 됩니다. 또 다른 이론인 빅 립에서는 다크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여 결국 우주가 자체적으로 찢어져 모든 물질이 파괴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빅 크런치 이론은 우주의 팽창이 멈추고 모든 물질이 중력에 의해 다시 하나로 모여 압축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는 하나의 점으로 수축하게 되고 이후 새로운 빅뱅이 일어나 또 다른 우주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론들은 우주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탐구하며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얻고자 합니다. 우주의 끝에서조차 우리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와 우리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고 더 나아가 우주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이론들을 통해 우주의 운명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우주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우주의 끝이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다시 탄생하거나 다른 형태의 존재로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통해 우주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주의 운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종말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우주와 그 안에서의 우리 존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며 우주의 미래를 탐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의 본질과 우리 자신의 위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 이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미래에 대비하고 더 나은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우주의 끝이 어떻게 오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적 연구와 탐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지식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지식과 이해의 경계를 확장하고 우리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재의 본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가 우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주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끝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는 우리의 존재를 재정의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가능성을 탐구하며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이 다가올 때 이는 우리가 우주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끝이 다가오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주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우리가 우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이 다가오더라도 이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순간에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주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새로운 발견들은 우리가 우주를 더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주의 종말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은 우리가 그 끝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강조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끝을 맞이할 때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지식을 확장하고 더 나은 이해를 위해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갈 것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다가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종말을 맞이할지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며 이들 이론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우주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주의 끝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통찰을 얻고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탐구하며 우주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더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종말을 맞이할 때 이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순간에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주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가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는 과학적 연구와 탐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우주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더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종말을 맞이할 때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중요한 통찰을 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우주의 미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이 다가올 때 이는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우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 탐구와 연구는 이러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이론들은 모두 우리가 우주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우주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더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다가오더라도 그 순간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지식을 얻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지식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가 우주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은 우리가 우주와 그 안에서의 우리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우리가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주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우주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우주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더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국 우주의 종말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우주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다가오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탐구하며 우주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더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끝을 맞이할 때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지식을 확장하고 더 나은 이해를 위해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우주와 그 안에서의 우리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우리가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우주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우주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더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국 우주의 종말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새로운 지식을 얻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우주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은 단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중요한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 탐구와 연구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우주가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는 단지 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탐구하며 우리가 우주와 우리 자신의 미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가 우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은 우리가 우주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우주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더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국 우주의 종말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중요한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 탐구와 연구는 이러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연구는 계속될 것이며 이는 우리가 우주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우주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더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가 우주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종말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은 우리가 우주와 그 안에서의 우리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우주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더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은 단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중요한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 탐구와 연구는 이러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연구는 계속될 것이며 이는 우리가 우주와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우주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더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다른 우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으셨나요? 저라면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